네, 전국에 계신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온라인 강의의 최대 폐해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쉬운 점.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뭐 공공기관 강의도 많이 갑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느새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이제 많이 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팟빵의 설춘환 아카데미, 벌써 저희가 한 10,000개 중에 한 300등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유튜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벌써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에 설춘환 캠퍼스에 수강생이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야, 마케팅의 힘은 좀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조만간 유튜브도 하지만 또 네이버 TV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분들도 뭐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 다양한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점 또 잘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간단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뭐 선순위 임차인 이야기할 때 뭐 등등등. 여러분 대항력은 뭘까요? 대항력. 네, 대항력.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인하고 맺었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여러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에 임대인이 있습니다. 설춘환이가 임차인입니다. 설춘환이가 임차인. 근데 여러분 제가 임차인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임대인이 여러분한테 이 아파트를 팔았어. 팔 때 통상 매매계약서에 특이하게 임차인 설춘환을 여러분이 승계한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기존의 기간, 보증금 전혀 보호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임대인이 이 아파트를 팔기 전에 저한테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든지 또 이러면 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임대인이 여러분한테 아무 특약이 없이 아파트를 파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깜빡하고 뭐 전입신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한테 나가라. 그럼 저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임대인하고 계약 있어봤자 저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은 뭐냐?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에 임대인하고 맺었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기간과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생긴다. 주택, 상가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에 생긴다. 아시겠죠? 이때 주택의 범위 어떤가? 실제로 뭐 아파트, 빌라, 뭐 다가구주택 이거 주택이잖아요. 이런 거는 보호받는데 특별히 문제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혹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공적 장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학원이야. 이 학원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겠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고 제가 여기를 주거로 처음부터 개조해서 점유와 전입신고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대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대상과 대항력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호대상은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개인을 보호하죠. 개인, 자연인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법인을 보호합니다. 반면에 상가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죠. 자연인, 법인 모두 보호한다. 대항력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권은 주택은 점유와 전입신고, 상가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뭔가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인하고 맺었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대항력 관련해서는 여러분 세대합가라는 말도 있죠. 세대합가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대합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합가는 뭐냐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이 있어. 그런데 임대인하고 아버지랑 계약을 했어. 임대차 계약했어. 아버지 임차인이죠. 근데 아들이 먼저 전입신고를 했어요. 1월 1일 날 전입신고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아버지가 2월 1일 날 전입신고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집안의
대학력은 언제 생기냐? 도대체 전입신고한 날은 언제냐? 예,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걸 우리가 이제 세대합과라고 하는 건데 세대원이 먼저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대학력의 기준일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1월 1일, 아버지는 2월 1일, 대학력은 1월 1일, 다음날 0시, 1월 2일 0시에 생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전 소유자의 대학력이에요. 이거 이제 가끔 나오는데 어떤 의미일까? 잘 보시면 1월 2일자 아파트의 소유권 설춘환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4일자 설춘환이가 아마 대출 받았나 봐. 근저당권에 근저당 설정 국민은행한테. 그 다음에 설춘환이가 4월 6일 날 요거를 홍길동에 팔았나 봐. 그런데 설춘환이 홍길동한테 이 아파트를 팔면서 일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설춘환과 새로운 소유자 홍길동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설춘환은 과연 언제 대학력을 갖냐는 거죠. 임차인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대학력은 1월 2일 날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1월 3일 날 0시에 생겨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당시에 설춘환은 소유자지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팔아먹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4월 6일 다음날 0시에 대학력이 생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설춘환이가 임차인으로 산다. 그러면 대학력은 4월 7일 0시에 대학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빨리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치 설춘환이가 선순위처럼 보여.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르잖아. 근데 이때는 소유자여서 대학력이 아니잖아요. 대학력은 4월 7일 0시. 그래서 실제 설춘환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는 빠르지만 후순위 임차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사겸사 여러분 우선 분재권이 있죠. 예, 사실 임차인들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우선 분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선 분재권은 언제 생기냐?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생긴다. 단 대학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분재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발급받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행복센터, 주민센터하고 동사무소, 행복센터, 그 다음에 공증사무실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에서 여러분 포인트인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제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체크하시고 혹시 배당을 얼마를 받느냐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을 못 받은 금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면 뭐 명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다면 명도에 대한 저항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뭐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뭐 대학력 또 우선 문제권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실제 경매에서는 왜 대학력을 공부하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대학력을 잘 알아두고요. 두 번째는 우선 문제권은 이제 사실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권 확정일자라고 하는 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력 그 다음에 우선 문제권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은 어떤 부담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늘 저희 뭐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서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아니면 유료 동영상 사이트 설춘환 아카데미에서 뭐 또 수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재 여러분 경매책 2권을 쓰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